당신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분명 욕실에 있어야 할 인형이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다.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었다. 의식을 치렀다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끝내 착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 의식의 이름은 혼자서 숨바꼭질이다. 어릴 때 누구나 해봤을 그 게임과 같은 이름이지만 여기서 술래는 사람이 아니다. 규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끝마쳐야 한다는 경고가 언제나 따라붙는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한 이야기들이 20년 넘게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일본의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로 추정된다. 당시 대형 게시판에 의식의 절차가 상세하게 기록된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 작성자도 게시된 날짜도 지금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글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 의식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단순한 인터넷 놀이 문화에서 자생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전통 민간 신앙이나 주술적 관행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어떤 이들은 인형을 매개체로 삼는 오래된 관행과 연결짓기도 하지만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문헌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전해지는 의식의 절차는 이렇다. 먼저 천소재로 된 인형을 하나 준비한다. 안에 들어있는 솜을 전부 꺼내고 그 빈 공간에 쌀을 가득 채운다. 쌀은 단순한 충전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를 끌어당기는 매개체라는 설이 있다. 쌀을 채운 뒤에는 자신의 손톱 조각을 함께 넣는다. 손톱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며 인형과 의식을 치르는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라는 해석이 전해진다. 그런 다음 인형은 붉은 실로 꼼꼼히 봉합되고 몸 전체가 실에 칭칭 감긴다. 붉은 실로 무언가를 묶는 행위는 일본의 여러 민간 신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티프라는 주장도 있다. 마지막 준비 단계로 인형에게 이름을 붙인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인형에게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순간부터 인형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게 된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의식은 오전 3시에 시작한다고 전해진다. 이른바 마의 시각으로 불리는 이 시간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민간 신앙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각으로 알려져 있다. 인형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담그고 인형에게 붙인 이름을 부르며 첫 번째 순례는 나야라는 말을 3번 반복한다. 그 순간부터 순례의 역할은 인형에게 넘어가고 당신은 집안 어딘가에 숨어야 한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끈 상태에서 참가자는 손에 소금물을 머금고 어둠 속을 이동한다. 소금은 예로부터 악한 기운을 막는 데 쓰인다는 믿음이 여러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전해진다. 의식 중에는 혼자 TV를 켜거나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전해지며 이를 어기면 의식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는 경고가 따라붙는다. 의식을 치렀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경험담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현상은 TV의 오작동이다. 분명히 꺼놓은 TV가 저절로 켜지거나 채널이 혼자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공유되었다. 물론 이러한 증언은 사실로 검증된 것이 아니며 전자기기 자체의 오작동이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지각 왜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충격적인 경험담은 인형의 위치 변화다. 욕조에 가라앉혀 둔 인형이 어느새 전혀 다른 방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어떤 이는 방문 앞에서, 어떤 이는 자신이 숨어있던 바로 그 방 안에서 인형을 발견했다고 전한다. 이 증언들을 하나씩 추적해 원본을 확인하려 시도해도 최초 출처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식의 종료 절차는 시작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전해진다. 소금물을 인형에 뱉으며 내가 이겼다는 선언을 3번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초대된 존재가 집안에 계속 머문다는 경고가 있다. 다만 이 경고의 원전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야기가 퍼지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이 의식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심지어 서구권까지 퍼졌다는 설이 있다. 한국에서는 나홀로 숨바꼭질
혼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지역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변형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이야기가 이동하는 동안 원래 없던 규칙을 추가하고 있던 요소를 삭제하는 일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수행한다. 첫 번째 가설은 이것이 순수한 인터넷 오락 문화, 즉 공포를 즐기기 위해 고안된 챌린지에서 출발했다는 시각이다. 절차가 구체적이고 규칙이 엄격할수록 더 무섭고 몰입감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선택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왜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온 유사한 의식 형태와 구조가 겹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가설은 일본 전통 신앙과의 연결이다. 인형의 영혼을 깃들게 하는 의식, 붉은 실로 묶는 행위, 특정 시각에 치르는 절차가 일본의 오래된 주술적 관행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의식을 특정 전통 신앙과 직접 연결하는 역사 문헌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연한 구조적 유사성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 번째 가설은 심리학의 언어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 어두운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인간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쪽으로 활성화되며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경험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현상을 독립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은 자기 암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다. 네 번째 시각은 이 의식 자체를 살아있는 텍스트로 보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퍼지는 이야기는 복사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형되며 더 무섭고 더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 진화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혼자서 숨바꼭질이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뒤쫓는 여정일 수도 있다. 네 가지 가설 중 어느 것도 이 의식의 모든 것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기원이 어디에 있든 수십만 명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는 이 의식의 이야기 속에서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의식을 직접 체험했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란다. 작은 목격담 하나가 이 의식의 기원을 향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 단, 오늘 밤 혼자 집에 계신다면 이 영상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남겨두시길. 어차피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